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3월 30일 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 그런데 조금 미약하죠. 여기서 한 차례 더 올라가야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박스권에서 살짝 위쪽에 돌파 시도 정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구간은 뭐 그렇게까지 뭐 어마어마하게 뭐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살짝 뭐 상승률이 좀 아쉽다. 조금 더 올라가줘야 이제 확실하게 이 구간을 돌파해서 추가적인 상승으로 갈 수 있다. 추세 자체는 죽지 않고 꾸준히 우상향 쪽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밴드가.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뭐 그렇게 뭐 우려할 게 없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국채금리 부분으로 해서 이제 뭐 우려감을 나오면서 이렇게 약세 구간으로 이제 하락 밴드 쪽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뭐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선은 요 21선, 60일선 요 구간을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3,400포인트 넘어가면은 안정권이고 13,600까지 넘어가면은 아예 방향성이 위쪽으로 돌려 세우게 돼 있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동안 나스닥 뭐 약세 보이고 이제 조금 조정을 주었던 게 이제 국채금리 부분이었죠. 그래서 장기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1.5% 돌파하면은 또 뭐 조정을 받는다. 뭐 1.7% 돌파하면은 문제가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도 국채금리는 올라갔습니다. 1.7%를 넘었죠. 1.71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미증시 조금 뭐 급락이 나오거나 하는 거 없이 그냥 조금 쉬어가는 느낌이었고 우리나라 증시는 좋았어요.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채금리 하나만으로 시장에 이제 하방 압력을 주었었다면은 이제 연준 쪽에서 이번에도 또 연준 그 원로 이사가 얘기했죠. 금리 인상까지는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나 국채, 자산 가격이 금융 불안정을 불러오는 증거가 없다. 당신들이 그냥 우려감에 그리고 그 우려감은 이제 시장에 좀 규제를 가해달라, 우리한테 뭐 정책을 좀 펼쳐달라라고 이제 요구하기 위해서 불안감을 조성한 거지 실제로는 증거가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한 근거 없는 부분이다. 지금은 잘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재정 지원을 위한 정책을 구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국채금리 인상 부분이 이제 해묵은학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금리가 조금 올라와도 크게 뭐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뭐 금리 좀 올라오면 이렇게 훅훅 밀어내렸죠. 과하게. 이거 수급적으로 밀어내는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잠시 후 우리나라 수급 체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31일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내에서 모레 이제 새벽 되겠죠. 그래서 3조에서 4조 달러 되는 인프라 투자 계획 그리고 그 후에 4월에 이제 뭐 교육 쪽에도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이 인프라 투자 계획에 도로 그리고 교량 뭐 기후 변화 이런 부분 포함한다고 했는데 계속 말씀드렸었죠. 이 SOC 부분, 건설 부분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가장 먼저 뭐 일자리 창출부터 시작해서 경제를 살리는 기본이다. 당연히 포함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건자재부터 시작해서 건설주나 건자재 쪽 그리고 기계업 쪽 말씀을 드려왔었죠. 그리고 기후 변화 같은 경우 이거는 뭐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쪽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키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프라 비용 부담하는 방안도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일각에서 계속 대규모 증세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거는 뭐 기존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니까 그냥 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헤지펀드 이제 아르케고스 캐피탈의 마진콜 우려감 이 부분 뭐 오늘 이슈가 됐는데 추가 증거금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 불이행하는지 감시를 강화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CS증권 그리고 노무라증권 이런 쪽이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은행주 쪽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요건 조금 더 지켜보자고요. 일단은. 그래서 해외 이슈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국내 시장은 그동안 못 올라온 게 금리 인상 때문이 아니다. 그거는 핑계거리고 그냥 수급적으로 그냥 누른 것이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이슈 같은 부분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해묵은학제로 우려감이지 이게 정말로 뭐 시장에 금리 인상을 유발하거나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연준에서도 발표를 했죠. 그래서
해묵은 학제가 될 것이다. 추후에는 이제 똑같은 이슈가 나와도 별로 신경을 안 쓴다. 내성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이 그런 날이었죠. 미증시 그렇게 소폭 약세권으로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다고 나쁘진 않았죠. 우리나라는 1%대 코스피가 오랜만에 이제 상승을 보였죠. 코스닥은 횡보하는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래서 코스피가 조금 상승을 보이면서 이제 3050 중간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하면서 61선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살짝 위에 걸쳐놓긴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코스피는 현재 뭐 아주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다. 박스권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950에서 3154 이 구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 그냥 유지된다. 위쪽으로 한번 붙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내려가다 이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고 해서 이제는 그만 건드려야 위쪽 방향 긍정적인 쪽으로 간다. 아래쪽을 건드리면 한 차례 이탈했다가 올라올 수 있으나 1900쪽 흔들기 정도가 나올 수 있으니까 아래쪽은 이제는 안 건드리는 게 좀 좋다. 희망사항이지만 일단은 안 건드리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시장이 그 정도는 해줬습니다. 최소한의 것은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성 이제 위쪽으로 조금 이제 숨통을 좀 트이게 해주는 거죠. 그동안 좀 갑갑했었는데. 그래서 뭐 오늘은 코스피가 오랜만에 좀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보시면 되고 수급도 연기금이 매도 안 하고 기관이 매도를 안 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시장이 약세 구간에서도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죠. 그래서 양호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선물을 뭐 오랜만에 좀 매수를 했는데 이게 연속적으로 들어온지를 봐야 돼요. 5,500계약, 5,600계약 정도 매수했다고 해도 뭐 큰 물량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누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주식을 매수한 건 뭐 반가운 일이고요.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수인데 풋옵션 매수보다는 오늘은 콜옵션 매수가 더 뭐 우위죠. 그럼 주식 매수, 선물 매수, 콜옵션 매수 모두 상승 포지션이기 때문에 정말 미약한 금액의 하락 포지션은 뭐 해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수급이 개선되니까 그냥 알아서 올라오죠. 국채금리가 문제라고 하면 1.7%가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올 이유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수급적으로 누르던 부분이 해소가 되어가는 과정이다. 연기금이 좀만 조용히 있고 그리고 기관에서 일부 뭐 투신권이나 뭐 이런 보험이나 이런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면 사모펀드 이런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면 좋습니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크게 뭐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이 오늘은 조금 양호했는데 이 투신 사모펀드 이쪽이 들어오면 좋고 보험 뭐 같은 경우도 들어와주면 뭐 좋은 거죠. 이 정도는. 그래서 오늘은 수급이 좀 개선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잘해주고 있다라고 했어요. 추가적으로 뭐 크게 못 올라와서 여기서 이 950포인트 전후에서 이렇게 껌따기처럼 붙어 있다. 오히려 밀리지 않고 이렇게 버텨주는 것만 해도 장하다. 이렇게 살짝 밀려서 930까지 밀려도 이상할 게 없는 시장이었는데 이 코스닥 시장이 그만큼 흐름이 바뀌었다. 그래서 중형주 쪽 움직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 대형주보다는 중형주를 잘 보셔야 된다. 중형주가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대형주는 이제 코스피 쪽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좀 갇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대형주 움직임보다는 이 만기일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형주 쪽이 좀 양호했었죠.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되고 중형주들이 한 차례 반등이 나온 다음에 지금 1차 반등 후에 조금 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 구간에서 위쪽으로 돌파해서 한 차례 올라간다는 중형주들 2차 상승 나오면서 기존의 약세 구간 돌파해내고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쉬는 구간에서 좋은 종목으로 선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담아 놓으시면 됩니다. 지금은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뭐 종목별로 넘어가서 자, 삼성전자는 쉬는 구간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아래쪽으로 수렴해 나가는 과정이고 상단을 계속 돌파하지를 못하고 있다. 뭐 계속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수렴 과정을 잘 거치고 있기 때문에 힘을 잘 모으고 있다.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87,500원 구간 사이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할 수 있는데 조금 높여서 9만 원까지 조금 위쪽을 넓혀서 9만 원 넘어가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그럼 뭐 10만 원 도전하는 건 뭐 어렵지 않은 일이겠죠. 그래서 그때까지 삼성전자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근데 이제 수렴 과정이 이제 슬슬 마무리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라고는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보다 그동안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이제 뭐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지금 추세적으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무리해서 움직이지 않잖아요. 한 차례 올라가고 횡보, 올라가고 횡보, 올라가고 횡보, 올라가고 다시 한번 또 수렴 과정 횡보. 그럼 14만 5천 원 지금 돌파해도 이렇게 횡보할 수 있겠죠. 지금 하이닉스는 상승하고 조정하고 이렇게 쉬어가는 모습을 계속 나오면서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못 올라가는 이유는 뭐다?
너무 급등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휴식 구간을 취하다가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쉬어야 된다라고 1월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처럼 비슷한 종목으로 뭐 기아차, 뭐 LG전자 뭐 이런 종목들 다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LG전자 오랜만에 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마그나 CEO가 이제 스와미 코타길이죠. 마그나는 애플카를 제작할 준비가 돼 있다. 공장 증설 의향도 있다. 뭐 이 정도면은 뭐 강력하게 러브콜 의사를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LG전자가 오랜만에 15만 원을 회복했는데 요 61선 넘어가서 안착할 때까지는 조금 더 봐야 됩니다. 16만 원을 넘어가는 게 이 쉬어가는 흐름을 탈피할 수 있는 신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14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에서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을 만들고 있었는데 뭐 괜찮습니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수렴해 가고 있었는데 이거 약간 삼성전자랑 비슷한 모양이죠. 이렇게 해서 14만원에서 15만 사이 요 구간까지 상단 두들긴 다음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수렴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었죠. 아직 기간은 좀 남았는데 만약에 이번 기회에 이슈를 살려서 이렇게 16만 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전 LG전자는 다시 한번 위쪽 방향으로 볼 수는 있다. 그리고 18만원 구간 넘어가는 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추가적으로는 18만원 넘어가면 다음 20만원 건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LG전자라던가 뭐 자율주행 쪽으로 해서 뭐 에이테크 솔루션이라던가 뭐 이런 엮여있는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이 조금 관심을 좀 받았다. 그래서 에이테크 솔루션은 이제 바닥에서 슬슬 돌려 세우는 모습. 뭐 나라 MMD 같은 경우도 오늘 뭐 관심을 받으면서 이제 최근에 같이 쉬었었는데 오늘 조금 좋은 모습. 적어도 21선 정도는 올라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카면 빠질 수 없죠. 기아차. 기아차 같은 경우도 끝난 건 아니다라고 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 기술력이 있다라는 애플카 쪽의 얘기가 나올 때 기술력 있는 기업으로 언급이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가치는 충분히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8만 원 부근 이렇게 쉬고 있었는데 오늘 조금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21선은 넘어왔고 현재 이 구간만 유지해줘도 다시 한번 뭐 9만 5천 원 정도로 붙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만 5천 원 넘어가야지 10만 원대를 넘어가는 거니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9만 5천 원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당연히 뭐 전장 쪽으로는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데 21선 이제 탈환했죠. 61선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요거 아직까지는 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31만 5천원에서 30만 원 사이 구간을 넘어가야지 좋아질 수 있다. 그 전까지는 좀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바닥에서 뭐 양봉 정도 하나는 천양봉 정도 하나는 만들어줬으니까 양호해졌다. 만도 같은 경우도 최근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1차 상승 후에 좀 쉬는 모습이었죠. 코스닥이 이렇게 해도 된다고 했죠. 한 차례 상승한 다음에 21선까지 쉬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61선 쪽에 이렇게 버텨준 거고 이제 만도는 한 차례 내려온 겁니다. 그래도 21선 부근에서 이제 저점 매수가 나오면서 오늘 한 차례 올라와 준 거 거래량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래도 뭐 양호한 모습은 보였다. 61선 넘어가는 게 중요하고 7만 원 구간을 넘어가 줘야지 61선 넘어가면 7만원 넘어가는 거죠. 일단은 7만원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 전까지는 아직 약세 심리를 탈피하진 못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메가 이슈랑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종목은 이제 19,000원이 중요한 위치예요. 19,000원 돌파하는 게 중요하고 요 17,000원 중반에 이제 이평선들이 있으니까 이 구간은 유지해 줘야 되는 그럼 17,500원 구간을 이탈하면은 그냥 좀 줄였다가 19,000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오니까 보유하면 되는 이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전까지는 19,000원 구간 매도, 17,500원 구간에서 매수 이렇게 반복해서 짧은 박스권 대응하시고 여기 이탈하면 안 좋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 17,500원 이탈하면은 약세 심리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은 절대적으로 유지해 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짧은 구간에서 트레이딩이 가능하죠. 그리고 뭐 실적 그동안 이제 좀 쉬던 종목들이 실적 기대감 핑계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삼성 SDS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굉장히 이제 급등 후에 굉장히 좀 오랫동안 쉬고 있었는데 1월부터 쉬었으니까 지금 거의 2달 넘게 쉬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거의 3달 앞두고 오늘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요 61선만 넘어가면 다시 한번 뭐 22만 원 도전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반가운 양봉 그리고 거래량도 나쁘진 않습니다. 여기서 양봉 하나 더 나오면서 이제 거래량을 붙여주면은 완전히 약세 심리는 탈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절반의 성공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일단 천양봉이 나온 것 자체가 긍정적이다. 솔루스 첨단 소재는 천양봉은 이미 나왔었고 휴식 구간이었죠. 1차 반등 후에 휴식,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은 크게 뭐 의미 있는 구간은 아니에요. 45,000원 정도 유지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60일선 구간은 넘어가준다. 이게 48,500원 구간이니까 48,500원을 넘어가줘야지 약세심 탈피하고 다시 한번 위로 갈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올해는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작년에도 계속 실적 개선 부분이나 생각보다 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4만원 돌파하면 좋아지는 모습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28만원 구간이 저하이니까 조금 더 올라가면은 좀 줄이는 구간이 돼야 되죠. 28만원을 넘어가서 안착하면은 그때 다시 한번 매수를 하더라도, 이제는 비중을 좀 축소해야 되는 구간, 추세 쪽은 위쪽 방향으로 다시 돌렸으니까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대신 휴식은 조금 필요할 수 있다. 최근에 연이은 상승으로 양봉밖에 없잖아요. 연이은 상승으로 약간의 피로감은 호소할 수 있다. 이격도 벌어져 있고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SK이노베이션은 제가 그렇게 썩 선호하지는 않지만, 이게 이 중심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좀 매수 관점으로 좀 긴 기간 보면서 볼만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기업 윤리적인 측면에서 지금 법적으로 이제 소송에서 졌는데도 불구하고 LG화학을 계속 욕하고, 본인들이 이제 영업비용 침해로 해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 자꾸 미국에다가 우리를 좀 봐달라라고 얘기하면서 나오는 모습은 윤리적으로는 좋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그냥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이죠. LG에너지솔루션은 그냥 배상을 하면 되는데, 배상금을 최대한 적게 주고 싶어서 지금 수작을 부리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SK네트워크스 쪽에서 이제 횡령건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이노베이션까지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차라리 배상금을 어느 정도는 좀 절충해서 너무 적게 주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문제를 일으켰으면은 배상을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개인별로 이제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기업의 기술력이나 성장성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과하게 내려오면 조금씩 분할 매수로 관심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양봉 나오면서 거래량 괜찮았습니다. 21선 붙여놨는데 이것도 한 차례 더 이렇게 양봉을 세워주면서 21선을 넘어가 줘야 돼요. 그리고 21선 기울이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강하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완만해질 때까지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25만원 이후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쉬어가든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아래쪽 가격 조정이 나오든지 할 테니, 지금 꼭 매매를 안 해도 좀 아래쪽에서, 중심 아래쪽에서 분할 매수를 하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면 지금 구간에서 매수하기보다는 올라간 다음에 좀 쉬는 구간을 보고 매수하거나, 아니면 25만원 위에서 매수하거나 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조금 올라가다가 계속 쉬어야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포스코 케미칼이나 이런 종목들도 이렇게 실적 기대감 얘기 나오면서 은근슬쩍 회복시켜 주는데, 워낙 좋았으니까 잠깐 쉰 거예요. 포스코 케미칼이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좋았으니까 잠깐 쉰 거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서 하단을 14만원으로 놓고 보시면 됩니다. 14만원만 이탈 안 하면 되는구나 보시면 되고, 더 좋은 건 21선 유지해주면 가장 좋죠. 15만원 구간에 있는, 그럼 14만원에서 15만원 구간을 저점으로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굉장히 과거부터 제가 포스코 캠텍 이 시절부터 해서 누누이 말씀드렸죠. 코스 닥에 있을 때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성장성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려서 참고하시고요. 쿠팡이 일본 진출한다라고 해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데, 흥국 FMB나 다날, 동방 이런 종목들이 좋죠. 흥국 FMB는 마켓컬리 나스닥 상장 이슈까지 있으면서 이 쿠팡 관련주 중에서 죽지 않은 종목입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쿠팡 관련주 정리해드릴 때. 동방이나 이런 종목들, 대장주였던 종목들이 죽었는데, 흥국 FMB는 마켓컬리 이슈가 있으니 이 4,500원 유지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유지해주면은 한 차례는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위쪽으로는 이제 돌파를 이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5,500원 계속 못하고 있죠. 그러면은 간단해요. 4,500원 이탈한다, 정리. 잘못하면 4,000, 이렇게 올라가는데 4,521선까지 이탈한다. 그러면 3,500원까지 밀릴 수 있는, 3,500원도 이탈하면 2,000원대로 밀리는 거죠. 그러니 4,500원 이탈한다라면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와야 되고, 위쪽으로는 5,500원 구간이 저항이니까 5,500원 부분 가면 한 차례 정리. 그리고 줄이고 있다가 절반이라도 매도하시고, 밑에서 내려오면 절반 매수하시고, 이탈하면은 전량 매도. 그리고 5,500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때 절반 매도했던, 줄였던 부분을
이제 매수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돌파하면 재매수하는 게 나은 구간이다.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다. 지금 1,400원대부터 해서 지금 5,000원대까지 올라왔으니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본 진출에 대한 기대감 얘기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조금 움직였다. 다날 같은 경우도 죽지 않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종목이고, 다날은 쿠팡 이슈 외에도 워낙 좋은 이슈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종목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겠느냐라고 과거부터 말씀드렸고, 이제 뭐 저점 구간에서도 이제 쿠팡이나 이런 부분 제외하고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이미 뭐 충분히 좋은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지금 7,500원 구간만 유지해주면 괜찮은데 7,500원 이탈하면은 빠르게 좀 도망 나온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되고, 위쪽에 9,500원간 넘어가는 건 중요하다. 그럼 7,500원에서 9,500원 박스권 대응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동방 같은 경우가 뭐 대표적인 종목인데, 동방이 조금 쉽지 않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7,000원 구간 여기 빠르게 회복해줘서 유지해주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은 1차적으로 9,000원, 9,000원을 회복해야 11,000원이다. 9,000원 회복 못하면은 아예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밀리면서 추세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지금 구간은 아직은 좋지 않아요. 오늘 조금 반짝 상승했는데 61선 회복도 못했고 7,000원 회복도 못해서, 그러면 그냥 확실하게 7,000원 회복할 때 매수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지금 이 구간을 회복 못하면 다시 한번 5,000원까지도 밀릴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다. 7,000원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7,000원 회복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포인트로 보셔야 됩니다. 동방에 물리신 분들 많다라고 알고 있는데 조금 주의하시고, 7,000원 아래 구간에서는 좀 주의하시고, 7,000원 회복하면은 2,000원 단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나무가 또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라고 해서 뭐 하나투자증권이나 대성창투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이슈가 되면서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상한가에 뭐 바로 들어갔죠. 대성창투는 뭐 최근에 뭐 창투사들 워낙 많이 올라왔으니까 상한가는 못 들어가는데 뭐 1차, 2차, 3차 상승이죠. 그래서 상한가는 못 들어갔지만 최근에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도 준상한가 수준으로 만족하시면 됩니다.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정체되면 기존과 똑같아요. 이렇게 급등 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정체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내일 상승 구간인데 못 올라간다 싶으면은 분할 매도 고려하시는 게 맞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만약에 위로 쭉쭉 뻗어나간다 하면은 꺾일 때까지 보유하시는 게 맞고요. 상승이 정체되는 구간에 조금씩 줄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기술 투자니 에이티넘 인베스트니 뭐 이런 창투사들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요 대성창투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이 정체될 때는 이제 조금씩 줄이면서 볼 필요성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긍정적인 게 코스피가 최근에 코스닥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코스피가 이제 저점 부근을 이제 돌파하면서 약세 구간을 넘어간 거죠. 이 구간에서 중심선 돌파가 중요하다, 3050 돌파가 중요하다, 위쪽에서 노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아래쪽으로 붙으면 안 좋고, 이번에 붙으면 한 차례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런 우려감을 떨쳐버리는 이제 오늘 강세가 나왔고, 이 강세가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올라왔다. 그러면 미국 국채금리를 이제 뭐 크게 신경 안 쓸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됐다. 뭐 과하게 급등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닌 이상 크게 신경 안 쓴다. 해묵은 악재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 금리 인상 안 한다.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리스크는 좀 해소되고, 오히려 인프라 투자나 이런 기대감이 올라온다라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이 아니라 최근에는 며칠은 좀 쉬고 있지만 1차 상승 후에 횡보하면서 쉬고 있는 거다. 그래서 중형주들이 바닥에서 반등한 차례 나오고, 여기서 조금 밀려 있는데 이게 상승을 위해서 이중바닥성 움직임 만드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역헤드 숄더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흐름을 만들고 있으니 이 쉬어가는 구간에서 아이고 내 거 다시 밀리네라고 생각할 필요 없다. 좋은 종목이다라고 하면 이중바닥성 움직임 만들고, 기존에 1차 반등했던 고점 부근 넘어가면은 어떻게 된다? 여기서 쉰 다음에 이 고점 부분을 넘어가면은 상승 N자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바로 1차 반등 나왔던 고점 돌파하는 걸 유심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종목이 정말 좋은 종목이고 주도주성 종목이다. 테마주 말고요. 테마주 말고 정상적인 종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종목이다. 성장성 있고 실적되는 종목이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좀 자신감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은 적극적으로 투자할 절호의 타이밍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좋아요, 그리고 댓글,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